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든가 예술 작품 속에서 많이 그려져요. 아무튼 그것이 두 가지, 그 두 번째로 스파르타 정치 되게 얘기하고 최선자 정치와 스파르타 정치를 되게 찬양해요. 이런 면에서. 근데 저도 찬양해요, 사실. 이런 정치 세계를 찬양하는 건 아닌데 그런 모드가 되게 멋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 순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또 기문 얘기 좀 하게 되는데 남한산성 보셨어요? 영화로도 나왔고 글로도 나왔잖아요. 영화에서 봤으면 알겠는데 그 고수가 맡았던 역할, 날세라는 대장장의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도 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은 되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약간 좀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뭔가 좀 대의를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드러나요. 근데 그래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소시민이에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사는 대장장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되게 순결해요. 되게 순결해. 그냥 자기는 그 남한산성에서 살던 사람인데 주민인데 인조 임금이 들어와서 그냥 거기서 이제 자신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요. 그래가지고 편지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총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이렇게 고치고. 근데 일본 사람이 청나라가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순결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소시민이에요. 머리 가슴 배로 따지면 배에 있는 사람이죠. 피치자. 하지만 정말 순결하고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일을 살면서 그 다음 해가 밝기를, 다음 자신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선량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의 정치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순결하게 싸우고 열심히 순결하게 일하는 소시민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 그런 순결함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전 이해가 돼요. 순결한 노동자들. 정치 관련하는 정치 이런 거 상관없고 정치 이런 거를 그냥 사실 순결한 소시민들이 노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잘 살 수 있게끔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정치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복잡한 그런 생각들을 위에서 다 컨트롤 해주고 이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스파르타의 정치를 되게 찬양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비난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소크라테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되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순결한 사람들의 순결한 사람들의 국가. 순결한 칼, 그 다음에 순결한 망치질, 순결한 전기질, 순결한 변호사. 생계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과두정체, 민주정체, 참주정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두정체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숫자는 부가적인 거고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 과두정체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내부자. 사실 그래서 이 사회 지금 현 사회를 비교하자면 과두정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내부자적인 정치가 계속되는 사람. 내부자는 영화 내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정체는 빈민들이 정치를 가진 거, 빈민들이 정치를 권력을 잡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까 남한산성에서 그 날세나 대장장이 같은 사람들이 순결하게 대장장이 망치질만 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사실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민주정치예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것. 그 다음에 과두정체는 돈 버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것. 근데 민주정체 같은 경우는 빈민들이 정체를, 그러니까 소시민들이 권력을 가질 때 숫자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요. 그 다음 참주정체, 한 사람이 가진 거예요. 연산군. 그래가지고 어떤 공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참주정체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참주정체라는 거. 그래가지고 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치를 그렇게 혐오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몇 가지 코트를 해봤는데 민주정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민주정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시민들이
권력을 잡은 건데 소시민들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 발현되면 그렇게 꾸려가는 사람인데 자신의 생계, 자신의 어떤 욕망, 그러니까 일상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자나 철학자가 생각하는 그런 이론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해.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체제 속에서 참주정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참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 프레임이 지금 좌파 독재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퓰리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비웃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때의 지금의 파퓰리즘이라고 조롱하는 그 마음가짐과 옛날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뭔가 조금 관조하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잘 주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지금 당장 말초적인 이익에만 앞서 있는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다수야. 이런 데가 어떻게 잘 굴러가겠냐고. 이런 게 어떻게 잘 굴러가겠냐. 밤 12시에 초콜릿만 찾는 아이. 그렇죠? 계속 줘. 근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막아야죠. 이게 이익해 돼야 되는데 계속 초콜릿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반란을 일으켜. 집을 나가. 부모를 없애. 아니면 부모의 돈을 뺏어. 초콜릿을 계속 퍼먹는다는 거야. 언젠간 자멸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자식들 중에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런 걸 또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정치를 조소하는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주정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폭군. 그래가지고 지금의 정권을 이렇게 독재 좌파적 퍼퓰리즘 얘기하는 게 사실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는 이제 또 다른 논의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또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선대인 경제연구원 소장의 책이었어요. 세금혁명이라고. 근데 이제 파퓰리즘, 그 다음에 민주정치의 타락,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러면은 꼭 그런가? 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역경제 얘기가 나오면서 인기 있는 정치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문제를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대구의 육상선수권 대회, 그랑프리 대회 개최하고 그 다음 지금도 지방에다가 우리 동네에다가 다리 하나 놔준다고 그러면 다 뽑는다는 거예요. 헌법을 공부해보면 국회의원의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징벌을 해요. 그럼 양심이 뭘까?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의 양심이 뭘까라고 하나? 국가 전체의 이익일까? 아니면 자신 지역구의 이익일까? 전체 이익이죠. 그렇죠. 전체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뽑힐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심성 공약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냐면 그런 선심성 공약들의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 사람 세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공익이라든가 별로, 왜냐면 그랑프리 대회 이거 열고 그거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저도 잘 알고 있는 차 좋아하는 몇 명들이 가가지고 레이싱 하러 가요. 트랙 몇 번 돌고 근데 그런 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랑프리 대회 최근에 열었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못 들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무용한 정책이라고 비난받던 것들이 사람들, 지역 주민들의 강한 호응을 받으면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정말 국회의원의 양심일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의 선호에 의해서, 호응에 의해서 통과되는데, 그럼 그들이 다 우중이냔 말이야. 다 우중이냐. 나는 거기서 그것보다는 이것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럼 그것들을 던져줄 때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돈이고 세금인데, 그럼 그 세금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세금 집행만 철저하게 해도 경제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라는 책이 이제 이 책의 이제 주제였는데,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냐면 예전에 어느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그 100분 토론에서 나와서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왜 뽑냐? 여론조사 해가지고 다 정책하지. 이제 여기서 약간 조금 이제 생각이 들죠. 저기서 두 가지를 봤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대의제, 공화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사실. 이 말초적인 욕구에 천착하는 것들을 막고 정말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필로소퍼의 킹에 근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대의제가 사실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그 민중들을,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그럼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제 결국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수기의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고급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대표자의 난 그게 또 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것이 모두 다 그렇게 파퓰리즘을 흐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잘 이끄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혼합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혼합정? 그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얘기한 거구나. 결국에 이제 그들이 권력을 쥐고 그들이 권력을 판치는 제도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민주정이고 민주정에서 나온 참주정이고 그것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되게 비하했던 건데 오늘날은 그 제도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늘날은. 왜냐하면 대의제 때문에.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런 소시민들이 잘 살게끔 하고 그들이 제대로 판단을 내리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엘리트들이 할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플라톤 세대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빈민들, 문맹률도 높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 빈민들이 말초적인 판단을 하고 그들의 욕구에 따라가는 건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의제.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법이 있어요. 무작정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하나의 스크리닝을 또 차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논리가 지금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플라톤식으로 민주정치를 우습게 보는 거는 그 다음에 대중을 우습게 보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건 지금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건 참주. 왼쪽에는 가다피예요. 리비아인데 이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고 그때 당시에 엄청 선심성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당시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던 독재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내려놨어요. 제도적 권력을. 실제로 가다피가 죽을 때 공식 직함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리더예요. 근데 실질적인 권력은 다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참주가 탄생을 할 때는 사실상 예전에 그 극업 밑바탕에 있는 어떤 그 민중의 타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은 계속 그 해겔의 변증법처럼 핵인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그렇게 게을러져요. 그러면서 퇴락해가. 그러면서 핍박받고 있던 사람들은 강해져. 그래서 그들이 많아져.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플라톤에서 얘기를 했어요. 민주정치와 참주정치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 악순환. 그것들을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탄생해요.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됐죠? 이제 카다피가 이제 죽었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카다피 여러 개의 과도 정부가 몇 개 있는데 국가적인 유엔의 승인을 받은 곳은 한 군데였어요. 근데 지금 다른 곳에서 군벌이 쳐들어오고 있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 군벌인데 이름이 뭐더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최고사령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군벌이고 그 다음에 유엔의 지지를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국가적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리비아를 공습하고 있어요. 다시 국민 정부를. 그리고 미국이 얘네들을 이 사람을 지금 뒤에서 백업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정치와 참주정치, 참주정치는 다시 참주정치로 나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안목인 거죠. 이것이 사실 아프리카 쪽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서도 많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보게 되면 플라톤이,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소감은 뭐냐면,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이 꼭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가의 자질, 그 다음에 통치자의 자질이라는 것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렇죠? 어떤 이론적인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그 순결한 국가들, 소시민들이 순결하게 일을 하고 군인들이 순결하게 복무하는 그 국가도 정말 이상적이다 라는 거. 그것도 생각해보면 참 괜찮다라는 거. 하지만 그리고 그 정점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철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죽은 철인 같은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지금 환영받을 수 있겠나? 결국에는 플라톤이라는 것은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 그러니까 철학자와 정말로 그 숙고하는 철학자와 그 다음에 욕구에 따르는 현실 정치 간의 갈등인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수줍게 그 현실 정치에 내미는 어떤 정치에 대한 철학에 대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상 가보니까 더럽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더럽고 어떤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사실은 네 말이 맞아. 정치는 너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 뭔가 고매하고 그리고 이론적이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맞아 라는 제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정말 현실에서, 지금 이론적으로 이렇게 쫙 구성을 했는데 현실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그런 필라소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교육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처자도 공유해야 되고 재산도 공유해야 되고 현실에서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그런 정체가, 그런 정치 체제가 그럼 어디 만들어져 있느냐, 그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탄생을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래서 아까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보면 플라톤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까지 뭔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논의했던 것들을 자기가 경험적으로 보고 사유한 것들의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는 정체라는 건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라고 나름대로 얘기해요. 그게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되게 무용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저작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런 치열한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논의 속에서 껴들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요즘 특히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 뭐가 정치지? 라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이 단초들을 줘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꾸 휘둘리면 안 돼, 현상에. 발이 나는다고 현혹하지 말아야 돼. 현혹되면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 스스로 정의롭게 나를 가꾸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해주는 시작점을 나름대로 제시해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냥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